자, 엑시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우리 로컬 PC에 npm 인스톨을 이용해 가지고 엑시어스 설치를 했고요. 설치된 게 다시 우리 Nux.js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도록 npm 인스톨을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현재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시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엑시어스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갖고 올 때, 우리 지난번에 썼던 거 기억나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싶을 건데, 이 경우는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썼던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있는 파일입니다. 그럼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남블로킹이 돼야 되는데 그 남블로킹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로컬 PC에 있는 것처럼 그 서버도 서버 자신의 스토리지를 그냥 읽어서 정보를 갖고 오는 거라서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액세스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는 다른 서버에 있는 거고 이 서버가 언제 반응할지는 모릅니다. 뭐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늦게 한다고 해가지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 가지고 제공되는 게 async 데이터라는 함수입니다. async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자, 얘는 이제 블로킹 되는 연산을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여기다가 async라는 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간 걸리는 거에는 그 기다려도 된다라고 우리가 또 키워드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도 받을 때 특별히 그냥 임포트를 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콘스트로 데이터 바꾸지는 않는 거니까, 자, 독브리즈를 갖고 오는데, 엑시어스의 get을 이용해서 갖고 옵니다. 자, 갖고 오는데요. 이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get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소가 필요한데, 자, 아까 우리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거 보면 얘가 주소입니다. 그러면 제이슨이 이런 형태로 얻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시어스 이용해가지고 이제 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HTTP 메서드입니다. 데이터 갖고 올 때 HTTP get을 하잖아요. 자, 그 HTTP 메서드 이름을 그대로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엑시어스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HTTP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이건 서버에 가서 데이터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await이라고 키워드를 하나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덧브리즈라고 하는 게 뭔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제 접근해서 파봐야 되는데, 자, 이 정보가 어떻게 오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얼럿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 독브리즈의 구성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데이터가 제이슨으로 오는 거는 맞는데 제이슨의 어떤 형태로 오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자, 요걸 저장해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얼럿이 떴는데 데이터는 잘 갖고 온 거겠죠. 객체라고 하면 아홉제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그 객체라는 것만 알지 그 객체의 세부적인 모양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객체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중간으로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중괄호인 경우는 그 키 값이 있고 밸류 값이 있잖아요. 키 밸류. 우리 샘플로 봤던 이 제이슨처럼 여기도 보면 얘가 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밸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데이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그러니까 object이라고 하는 쪽에 보면 key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독브리지라는 걸 집어넣어서 요 객체의 키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키가 뭔지 알아야지 접근을 할 테니까. 자, 여기 보면 데이터, 스테이터스, 텍스트, 헤더, configure, request. 그러니까 뭔가 지금 HTTP로 주고받는 그 정보가 이제 넘어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이슨 정보는 당연히 데이터에 있겠죠.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니까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리턴 해줄 때는 이제 객체로 리턴을 해야 됩니다. 객체로 리턴하는 거고 우리 지난번처럼 테이블을 앞에 붙여서 테이블에 이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테이블 독브리즈라고 할까요? 테이블 독브리즈. 자, 테이블 독브리즈 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는데 독브리즈 밑에 우리가 필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제이슨 정보가 들어있을 텐데 그 포맷을 보면 자, 그 밑에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시지 밑에 품종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메시지가 중요한 이제 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접근할 때 점 메시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자, 메시지로 이제 받고 그다음에 얘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 에러가 떴네. 자, 세미콜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였던 거고요. 그래서 얘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접근해서 얘를 메시지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다음이 이제 리스트면 어레이면 접근이 쉬운데 얘가 다시 객체네요. 이게 어레이로 간 게 아니고 객체로 다시 갔으니까 얘 접근하려고 하면 또 키를 알아야 됩니다. 요 키를 알아야 되니까 요 키에 접근하기 위한 함수를 또 하나 정의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접근한 파일은 보면 자, 우리 제이슨으로 이제 접근했는데 지난번 접근은 어레이였습니다. 어레이였으니까 별다른 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 값을 내가 준다 하는 거는 그냥 0, 1, 2, 3, 4로 가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 있는 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만 의미 있으니까 그냥 배열 접근으로 처리를 하면 됐는데 자,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이 키는 잘 보면 메시지에서 전달해 주는 게 객체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하니까 그 접근에 필요한 키를 다시 좀 저장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dockeys라고 해서 키 값을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값 접근하는 거는
우리 해봤잖아요. object.keys 해서 접근하면 되는데 걔는 얘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JSON 파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키 값을 우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 이용해 가지고 우리 지난번처럼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뭐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방식을 우리가 사용해서 이 개품종에 대한 표를 사용자에게 보기 편하게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은 정보 교환하기는 좋지만 읽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여기에 테이블을 우리가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테이블. 자, 테이블은 테이블. 클래스가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테이블 헤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헤드를 또 몇 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번호라고 했나요? 한번 볼까요? 비슷하게 이제 가야 되니까 번호라고 했네요. 번호라고 했고, 그 다음이 이제 품종이죠. 품종. 강아지 품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디가 들어가야 되고요. 바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번호별로 강아지 품종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 여기 이제 object key로 가게 되면 얘는 어레이로 넘어옵니다. 어레이로 넘어오니까 지난번에 우리 접근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테이블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템플릿 한 다음에 테이블 로우로 이제 접근해서 활용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템플릿 하나 정의하고 요 밑에 이제 테이블 로우를 계속 이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계속 포문이 돌아야 되니까 v4로 이제 이름을 정하고요. i라는 변수를 이제 갖고 오는데 요 테이블 도키에 이제 랭스만큼 갖고 오겠습니다. 랭스만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보통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얘가 돌 때 0부터 이제 얘보다 작은 것까지 이제 도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주는 게 1번부터 줍니다. 0번부터 주는 게 아니고 1번부터 주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얘보다 한 개 적은 그러니까 1을 빼준 상태에서 걔를 인덱스로 만들어서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4 할 때 반드시 키를 쓰게 돼 있는데 테이블인 경우는 V4에 키를 같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로우 쪽에다가 tr에다가 키를 적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고 여기는 이제 vbinder가 이제 생략됐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이게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이 콜론을 쓰고 그냥 앞에 vbinder는 생략을 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td로 i 적어주고 요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은 포지션이라고 했네요. 얘도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일관되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하고 td 해서 이번에는 테이블 도키스 얘는 이제 어레이니까 어레이 접근을 하는데 포지션 빼기 1만큼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정보를 이제 강아지 품종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자, 여기서 이 정보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웹사이트의 거를 갖고 와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강아지 품종을 우리가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 테이블 구조를 보면 또 재밌는 것이 옆에 보면 이제 이 원래 품종이 있고 그 품종 밑에 그러니까 새끼 품종, 아품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품종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아품종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품종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기에 다시 이제 헤드를 쓸 필요가 있겠고요. 강아지 아품종 이고 여기에 이제 td를 해주면 되는데 아품종은 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스팬을 할 텐데 자 스팬은 이제 가로 방향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HTML에서 엘리먼트 배치를 할 때 가로 방향으로 배치하는 게 스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영역을 넓게 잡는 게 디비전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디비전 잡고 쓰잖아요. 디비전 잡고 쓰면 얘는 세로 방향으로 영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줄을 정할 수 있는 게 디비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팬은 가로 방향이니까 한 줄만 되는 겁니다. 한 줄만 잡게 되는데 요 스팬을 할 때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얘 할 때 이 태그를 썼거든요. 태그. 그러니까 태그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태그라고 하는 거는 불마 쪽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건데요. 엘리먼트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작은 글씨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이제 명시적으로 딱 주기 위한 용도, 그러니까 꼬리표가 태그니까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엘리먼트의 요소가 이제 태그가 됩니다. 태그. 그러니까 태그 이용해서 한번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품종은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클래스는 태그로 하고 그냥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뷰에 이제 if 구문을 쓸 수 있으니까 자 if 구문을 한번 써봅니다. 자 if 구문 쓰는데 요 아품종이 이제 있는가 없는가가 필요하니까 자 우리 정한 게 얘니까 테이블 독브리지 여기도 보기를 좀 자동 줄바꿈 합시다. 자, 요 테이블 독브리즈는 전체 이제 이 품종에 대한 건데 얘 접근하려고 하면 특정 위치 접근하려고 하면 키 값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키 값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키 값은 우리 여기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요 위치에 있는 키 값으로 접근을 해서 그 값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데이터가 없을 수 있거든요. 얘는 어레이라고 생각해서 자 어레이를 저장을 하는데
요 어레이의 이 랭스가 자 0이라고 하면 지금 스팬을 기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음, 아풍종 없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얘가 이제 if 구문에서 판단하는 건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얘를 어레이라는 거 하는데 한번 저장을 하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장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품종 전체를 품고 있는 객체입니다. 네, 객체 접근은 키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그 키는 우리 출력에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접근해 가지고 거기에 어레이가 오는데 이 어레이의 랭스가 0이라는 거는 사실 내용이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품종이 없다라고 하고 품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V4를 돌려서 스팬을 여러 개를 이제 해주면 우리가 더 깔끔하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한번 보면 여기 아품종이 없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 있는 경우는 여기 이제 뭔가 이제 써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우리가 써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 다음에 v-if 다음에 vlg 쓰고 싶으면 바로 그 다음에 그냥 써주면 됩니다. 자 스팬에서 똑같이 이제 적어주면 되고요. 얘는 이제 vlg가 될 거고요. 엉뚱한데 적었네요. 자, vlg가 되는 거고 여기에 다시 이제 여러 개의 품종을 돌려야 되니까 우리 위에 한 것처럼 템플릿을 또 돌립니다. 자, 템플릿을 또 돌린다는 거. 템플릿 돌리는데 여기 v4도 이제 돌리는데 자, 이번에는 요 AR은 어레이니까 이제 돌리기가 편해요. 우리가 위에서 포지션을 잡은 거는 자, 이 키값을 번호로 이제 표현을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번호 표현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 서브 브리드라고 이름 적고 어레이에 있는 이 키값을 내가 키값이 아니고 밸류를 갖고 오는데 걔를 서브 브리드 아품종에 저장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저장하는데 다만 얘는 이제 다시 스팬을 한번 하고 자, 스팬의 클래스는 태그로 이제 하고요. 이번에는 석세스로 이제 태그 색깔을 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심할 부분은 v4 돌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값, vbind로 된 키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키값은 이제 서로 구별되는 이름을 적어줘야 되니까 요 서브리드 이용해 가지고 키값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요 서브리드 값을 적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서브리드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서브리드 표현식이 이제 가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태그가 붙으니까 좀 별로잖아요. 이게 잘 눈에 안 보이니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이상하니까 공백을 주는데 스팬에 강제로 공백을 주려면 여기다가 그냥 공백하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노 브레이크 스페이스를 집어넣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살짝 이제 옆으로
떨어져 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품종을 다 이제 여기다가 우리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서버 쪽에 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참고한 웹사이트가 요거니까 요거 독시요. 자,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아직은 이제 빌딩 중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한 내용을 보면, 자, 테이블은 그냥 불마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클래스니까 그대로 따라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HTML 형태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따라갔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포맷인 이 제이슨을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서버 쪽에 있든 아니면 다른 서버 쪽에 있든 접근해서 정보를 갖고 오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석세스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 데이터가 잘 정렬돼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출처하고, 그 다음에 제이슨 접근하기 위한 링크 같은 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건 우리 지난번에 한 기억이 이제 날 겁니다. 여기 컨텐트로 밑에 하나 만들었네요. 컨텐트로. 자, 여기 테이블 밑에 컨텐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컨텐트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자, 불마에서 클래스 정의하는데 특별한 뭐 특성 없이 내용을 채우기 위한 공간은 보통 컨텐트로 이제 정의합니다. 컨텐트 정의해서 여기 우리 패러그래프로 했죠. 패러그래프 하는데 태그를 했네요. 태그. 자, 태그 하고 is danger로 색깔은 표현했습니다. is danger. 그리고 여기 출처라고 했고요. 자, 출처는 자, 앵커. 자, 요 앵커는 얘로 이제 한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 데이터 갖고 온 거고 그 주소는 docco라는 쪽에서 우리가 갖고 온 겁니다. 자, 갖고 온 거고 그 갖고 온 제이슨 파일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쪽에 이제 제이슨 파일 할 때 우리 버튼으로 한번 만들었네요. 자, 요 앵커를 자, 패러그래프 한 다음에 브레이크하고 앵커를 했습니다. 자, 브레이크하고 여기 다시 앵커. 그래서 이번에 얘 클래스를 요걸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요 레퍼런스는
우리 갖고 온 위치는 얘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갖고 온 거는 list all breath라는 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좀 에러 없이 돌아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독시하고 list all breath 해서 누르면 우리가 참고한 이 제이슨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품종을 위한 링크도 레퍼런스도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이제 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업데이트된 결과는 GitHub 쪽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사용하기 편한 게 넬로 파일이 들어가도 현재 컴파일해서 이제 빌드한 다음에 디플로이 하는 과정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는 뱉지만 한번 확인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석세스 떴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 잘 볼 수가 있습니다.